네,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는 방법은 사실 이 기상 예보 분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야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태풍의 중심 강도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것은 태풍은 원래 발생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스스로 가고자 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 힘은 자기의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즉 굉장히 태풍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태풍의 현재 중심 기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힘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태풍의 주변을 흐르고 있는 바람의 강도입니다. 또는 바람의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태풍이 스스로 가고자 하는 힘에 주변에 있는 바람이 섞여가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중심점을 찾게 되면서 이제 태풍의 경로를 찾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흘러다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굉장히 자신보다 규모가 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안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결국 이 태풍의 최우측 반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일단 태풍의 개괄적인 경로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제5호 태풍 다나스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이제 최종 경로를 결정짓게 되는지를 간단히 모식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동영상처럼 이제 우리 남쪽에 있는 북위 30도선을 넘는 그 과정이 있었던 날이 이 18일 날 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된 UM이 예측한 모델의 수행 결과, 그리고 ECMWF, 그리고 실제 이 태풍의 그 강도를 비교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심기압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 18일날 21시부터 3시간씩 시간이 흘러가면서까지 실제 태풍의 중심기압은 약 1993헥토파스칼을 유지를 했는데요. 이 지금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ECMWF 같은 경우는 태초의 최초의 초기 값이 988헥토파스칼에서 조금의 위아래 진동이지만 점차 낮아지는, 즉 중심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태풍이 실제 태풍보다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했던 의미고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UM 모델은 특히나 더 중심기압이 낮게 예측이 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이 두 모델 중에 더 강하게 예측을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 차트가 얘기를 해주는 모습은 실제 태풍이 가고자 하는 힘이 이 UM 모델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ECMWF가 그 다음으로 강하지만 실제 태풍은 그거보다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힘이 약했다라는 걸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걸 토대로 실제 수치 모델에서 얘기하는 태풍의 경로가 실제 태풍이 가고자 하는 힘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르게 예측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를 토대로 19일 아침 9시에 나타났던 그 태풍의 실제 중심 위치를 선으로 이은 것과 모델에서 예측한 거를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태풍이 실제 지나갔던 경로입니다. 보시면 지금 한 6 타임 정도의 경로를 선으로 이은 게 실제 이제 태풍의 실제 경로고요. 지금 ECMWF라고 하는 유로피안 모델이 꺾어놓은 선을 보면 마지막에 20일 날, 그러니까 19일 아침 9시에 예상하는 20일 날 00시의 예측이 굉장히 그러니까 동편을 해 있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UM이 조금은 실제 실황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있었던 경향이었다라는 거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UM 모델 자체도 지금 실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근거는 ECMWF, 그러니까 UM보다 중심기압이 조금 더 낮았지만 실제 중심기압보다 높았기 때문에 실제 이 태풍이 가고자 하는 힘, 즉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를 이 예측 자료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북쪽 또는 동쪽으로 올리는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실황 분석을 가지고 이제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19일 밤부터 21시부터 23시 한 3시간 동안 있었던 태풍의 실제 경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뭐 수많은 바람깃들이 나타나 있지만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영역들을 보시면
여기에 2호도입니다. 2호도인데 태풍이 우연찮게 2호도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2호도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태풍이 2호도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지나가는지 좌측으로 지나가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실제 모델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 경로가 동편하고 있는지 북편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9일날 21시에 2호도의 바람이 동풍이 불고 있다는 건 태풍이 밑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겠죠? 저기압성 회전을 하니까. 자, 1시간 후인 19일날 22시가 되면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얘기는 태풍이 이 2호도의 관측 지점에서 우측에 위치해야지만 이와 같은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태풍이 이 2호도의 좌측에 위치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바람이 남서풍이 불게 되겠죠. 근데 지금 나타나는 바람이 북서풍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태풍이 중심이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즉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상태로 경로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두 모델은 모두 2호도를 서쪽, 그러니까 2호도를 자기 오른쪽, 즉 2호도 서쪽으로 해서 통과를 하게 되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건 실제 경로보다 지금 모델들이 굉장히 서편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중심기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강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모델의 형태로 보면 이렇게 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수행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실제 태풍의 경로는 실제 모델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동편을 해 있고 태풍의 중심기압이 모델보다는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꺾여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는 태풍의 영향은 이 중심이 어디냐 또는 태풍의 경로가 어디냐 이런 것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비구름대가 또는 그 강풍대가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주고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색깔로 칠해진 파란색 반원에 집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가 무엇을 뜻하느냐면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초속 25m의 방풍이 불 수 있는 구역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 남쪽 멀리 있어도 실제 태풍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비구름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기 전부터 집중호우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번에 다나스를 겪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태풍이 실제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었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물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다나스 말고도 우리나라에 또 태풍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태풍 정보를 보실 때 조금 더 이러한 영향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서 정보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